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의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갈 텐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이야기해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채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열려 있고요.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TV 채널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코스피가 2094, 95포인트대를 움직입니다. 장중에 96, 97까지도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1.1% 안팎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장 초반에 2075포인트대까지 장중에 좀 상승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바로 V자 모양으로 반등 나왔고요. 2100선 향해서 달려갑니다. 장중에 2098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은 2557억 원이나 팔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인데 연기금이 무려 오늘도 1604억 원이나 순매수해 줍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720선 지금 터치를 하는데 720선 공방벌입니다. 0.48% 상승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역시나 720 출발해서 717까지 빠진 뒤에 다시금 720선 회복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일단 코스닥도 종일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031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주체 가운데서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사고 나머지 주체들이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봐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185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3원 70전 올라오면서 0.31% 달러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흐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5월 30일 이후로 6월달 들어서는 처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최근에 전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방침에 따라서 그전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의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많이 불안했었는데 이런 점은 약간의 바꾸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우리나라 마크로가 중요하겠죠.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부분을 내일부터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계 업종이나 여러 가지 제조 업종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 미국이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의 멕시코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되면서 역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두, 한원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오후 시장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아모텍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좀 불안하게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며칠 동안 떨어졌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하지만은 이제 아모텍이 그 전에 1분기 실적 본다고 한다면 MLCC 비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 NFC 안테나 쪽에서의 실적이 좀 이월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분기, 3분기 때 다시 한번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1분기 때 실망스러웠던 이 실적이 2분기 이후부터 잡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3분기부터 이제 갤럭시 S 10이나 또 노트 같은 부분이 하반기 때 본격적인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아모텍의 이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매출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더 있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21,800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아모텍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일섭 소장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가스텔 작입니다. 작. 되게 어렵네요. 작으로 치면 아무리 해도 안 나와서 약자예요, 작.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가스텔 바작. 그래서 가스텔 바작이 오늘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하면 무슨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악 악기거든요. 부군단인데 그거를 치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가스텔 바작이 북 같은 거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전통 악기를 치는 행사를 하고 상장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보면은 얼굴이 정말 밝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장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으로서 되게 뿌듯한 일이고, 그렇죠? 왜냐면 상장을 아무나 시켜주진 않거든요. 정말 우리가 뭐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많아서, 그렇죠?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너무 쉽게 시켜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떤 다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데 왜 상장을 시켜주지 하는 것들 보면은 최근에 바이오 기업 특례 상장 요건에 해당돼서 그렇게 해준 거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장을 했다는 거,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이든 상장을 했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되게 뿌듯한 일이자,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엄청 도움이 되는, 왜냐면 자금을 끌어당기려면 이제 뭐 은행에 가서 어떤 회사를 홍보를 하거나 이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회사라는 이름을 가지면 예를 들어 뭐 타인 자본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으로 이제 자기 자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타인 자본을 끌어오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상장 효과가 굉장히 큰 거고, 그럼 상장을 함으로써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이제 참여를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립니다. 그래서 가스텔 바작이 상장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을 거예요, 상장 행사에서. 가스텔 바작의 롱패딩이 영화 극한제로에서 이한희 씨가 착용을 해서 완판이 되었거든요. 가스텔 바작을 4년 동안 이한희 씨가 모델을 했어요. 그래서 가스텔 바작 쳐보시면은 뭐 이한희 씨와 함께 검색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4년 동안 모델을 계속 했다는 거는 굉장히 가스텔 바작이란 브랜드와 끈끈한 관계가 있다. 팬사인회 같은 것도 가끔 가두 행사로 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팬카페에 가면 줄이 막 인도로 엄청 길게 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 이게 프랑스 브랜드인데 2014년에 국내 상표권을 패션그룹 형지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이거를 골프웨어로 런칭해서 지금 대부분의 가스텔 바작의 옷 이한희 씨가 입고 나온 거 보면 다 골프채 들고 골프복 입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라이언, 카카오의 라이언 캐릭터와 함께 또 이제 협업을 해서 같이 가스텔 바작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2016년에는 아예 프랑스 본사를 인수했습니다. 패션그룹 형지에서. 그래서 글로벌 상표권을 다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4년에는 국내 상표권만 있었는데 이제 전 세계에다가 이한희 씨를 모델로 해서 골프웨어를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형지 INC, 형지 엘리트가 지금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세 번째, 패션그룹 형지 계열사로 세 번째로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18년 10월 달에 크리스 FNC가 상장을 했거든요. 이게 여성 골프복 만드는 회사고, 이 아래 뭐 핑이라던가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프 관련주가 시장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18년 11월 달에 상장했던 남아산업, 이거는 무한 CC, 무한 컨트리 클럽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크리스 FNC가 10월 달에 상장했었고, 여성 골프웨어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골프존이라는 회사도 있죠. 골프 연습장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골프가
골프 업종이라고까지 분류해주기는 그런데, 그쵸? 왜냐면 화장품 업종조차도 지금 업종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고 화학 업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골프 관련주가 지금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골프의 대중화와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프가 이제 대중화되고, 그때 제가 남아선업 소개해 줄 때 그 회원제에서 이제 대중제 골프장으로 뭐 그 분위기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대중제가 마진이 좋아서 남아선업은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프가 이제 뭐 그 주식시장에서도 대중화되고 있다,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가스테일 바작이 지금 그 제가 극한직업에서 롱패딩을 그 입은 것을 이미지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어쨌든 그게 완판이 되었고, 골프 웨어가 지금 계속 일상복까지, 지금 가스테일 바작에서 뭐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일상복, 아니 그냥 골프복이 골프 칠 때만 입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변형해서 지금 출시를 한다고 보도자료에 또 냈더라고요. 그리고 가스테일 바작이 이제 그 주목할 만한 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이게 패션그룹 형제 알짜 회사예요. 왜냐면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다른 것들은 지금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상장이 된 지 지금 방금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5%대예요. 지금 보면은 15.25, 14.28, 15.78.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단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비교할게요. LF, LG 패션이죠. 이게 LG 패션이 영업이익률이 5%대예요. 5%, 6%, 7%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충성도가 높은 여성 고객을 갖고 있어서 불황에 강한 한섬 볼까요? 한섬이 영업이익률이 지금 4%대 나온 적도 있고, 지금 뭐 7%, 8%대예요. 근데 이게 가스테일 바작은 15%를 남겨먹는 지금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탁월한, 이 패션 업계에서 이 정도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탑급입니다. 그래서 가스테일 바작이 그런 게 있다. 그리고 프랑스 본사를 인수해서 글로벌 상표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휠라 코리아가 타이틀 리스트를 인수해서 밑에 뭐 그 골프웨어, 골프복 뭐 그런 그 시장도 지금 공략을 한다 해서 휠라 코리아가 거기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주가에. 그래서 가스테일 바작도 그런 스타일로 나가면 괜찮은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패션 그룹 형제 계열사들 두 개 보면은 사실 지금 좋지가 않아서 가스테일 바작의 활약이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은 주가를 보세요. 너무 심해요. 지금 이거는 차트로 봐서는 좀 기업의 위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쵸? 이게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지금 거의 최저가예요, 역사상. 지금 형제 INC는 700원대고 형제 엘리트는 지금 1850원인데 그게 문제가 2012년 뭐 13년 이때 저점보다 낮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형제그룹이 뭐 뉴스에도 가스테일 바작이 핵심 회사라고, 핵심 알짜 회사라고 했지만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활약도 핵심을 해줘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상장한 뭐 삼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형제 INC, 형제 엘리트가 워낙에 지금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에 가스테일 바작이 뭔가를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기분도 있고, 뭐 바램에서 아마 그 가스테일 바작의 그 회장님이 아까 북 치실 때 정말 환한 표정을 지으신 게 아마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해보고요. 손절가 18,000원, 목표가 25,000원입니다. 제 두 번째 종목은 저 원래 다른 종목 했다가 베뉴지로 바꿨어요. 베뉴지라는 종목은 지금 여러 번 갖고 왔는데, 자, 아직 왜 계속 갖고 오냐면, 아직 신고가를 계속 가면서 포텐을 터뜨린 것을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베뉴지가 정말 그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뭐 베뉴지가 거래량이 엄청 많아서 다른 차트만큼 막 봉이 깨끗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래량이 없다 보면 호가상의 공백도 있을 것이고, 그 매매 창에 호가상의 공백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밑에 팔렸다 샀다 위에 샀다 막 이러다 보면 주가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적으면 그 봉이 깨끗하게 표현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거래량도 없고 약간 뭐 위아래 꼬리가 많이 달리는데, 그냥 어쨌든 간에 이번 연도 들어서 음봉이 단 한 달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번 연도에 1, 2, 3, 4, 5, 6, 6월까지 지금 죄다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월에 시작한 가격보다 월의 종가는 항상 높았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세죠. 지금 전반기의 흐름은. 그래서 그런 기세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2007년도 이게 아이러니하게 딱 2007, 8년도에 이게 결과론이긴 한데 이 당시에 이 어떤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가정을 해보게끔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기세가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것도 희한해요. 이거는 베뉴지는 그랜드 백화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통이 워낙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어떤 중요한 시기 때마다 그게 꼬꾸라집니다. IMF 98년도에 바로 그 전에도 엄청 좋았어요. 그냥 이걸 보니까 베뉴지는 참 어떤 그런 외부 변수만 없었으면 그냥 되게 잘 나갔었구나. 그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때도 IMF 때문에 폭삭 주가가 떨어졌고요. 2007년 그 바로 전에도 거기를 뚫었어요. 그 IMF 전에 그 잘 나갔던 그 고가를 뚫어놓고 이제 더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금융위기를 맞은 바람에 이게 또 폭삭 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가 드디어 온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은 글쎄요. 지금 미국이 금융위기가 올까요? 지금은 올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런 게 갑자기 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서 제대로 위로 달려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봐도 이렇잖아요. 근데 내용을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변화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회사가 사명만 변경한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간판만 바꿔달았어요. 그러니까 간판을 바꿔들었어요. 이쁘게. 근데 뭔가 내가 보기에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정말 오래된 종로의 맛집들 가보면은 100년 전통이라고 해서 방송사 찾아간다고 맛있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정말 맛있는 집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100년 전통이라고 찾아가면 보면 간판도 되게 허름한데 맛은 정말 기가 막혀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는 반면에 간판을 정말 이쁘게 바꿔 달았는데 딱 들어가 봤더니 맛은 정말 더럽게 없고 음식은 주문한 지 1시간이 걸도 안 나와요. 그러면 간판 바꿔단 비용 든 거 이외에 노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정말 그 집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면 베뉴지가 만약 이름만 바꿔달고 내실이 전혀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이름 바꿔단 효과 잠깐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말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름 바꿨다고 반짝 올라가는 거 보고 투자하면은 정말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죠. 근데 베뉴지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보면은 제가 자산 재평가 실시했다고 했죠. 베뉴지가 거래량은 없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알짜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자산 재평가를 했더니 거의 차익이 2~3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산 재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베뉴지가 이름을 바꾼 이유를 확실히 밝혔어요. 그랜드 백화점이라는 이름이 물론 촌스러워서 베뉴지라고 바뀐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세련돼졌잖아요. 근데 백화점이라는 사업을 이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백화점 사업이 안 되니까. 왜냐면 신세계, 롯데, 현대 3대 회사들조차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이 틈바구니 사이에서 어떻게 똑같은 그 경쟁으로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베뉴지가 하려는 것은 이제 레저 기업으로 한번 변신해보겠다. 그래서 호텔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부동산도 자산 재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 재평가를 통한 차익을 통해서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놓고 간판을 바꿔 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간판만 바꿔 단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면서 간판도 바꿔 달았으니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아까 기술적으로도 지금 IMF, 세계 금융위기 이게 올 확률이 지금 있는가? 전 굉장히 상당히 적다고 봐요. 그래서 2,740원이라는 2007년도 8월 달 바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그 최고가를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베뉴지 이번에 그 거래량도 이제 조금씩 늘고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베뉴지를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격 그것은 밑에 나가니까요.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종목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디지털 대성도 또 가지고 왔죠. 이것도 베뉴지랑 마찬가지인데 얘는 어떻게 보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얘는 지금 2007년도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출판, 교육 사업이라던가 유통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떤 외부 변수가 충격이 와버리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007년도에 그 전에 진짜 잘 나갔거든요. 1월 달에 110% 가까이 급등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고점을 뚫기 바로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그때 터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디지털 대성도 어떻게 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800원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회사가 망하나 했는데
그때부터 다져와서 드디어 10년간 칼을 갈고 닦아가지고 지금 거기를 돌파를 시켰어요. 2019년에 이게. 19년 돌파를 시키고 지금 3개월 쉬고 있지만 쉬는 모습을 보세요. 쉬는 모습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올라갔을 때 이 4,0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거의 3배로 올라간 다음에 지금 쉬는 3달 쉬는 모습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약하고 그 2007년도 고점 위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높은 곳을 이제 봐도 되지 않나. 3개월 동안 쉬고 있으니까. 19 프리패스. 제가 그 우스갯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재수생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그 집중력 떨어지잖아요. 날씨가 너무 덥고 모기라는 불청객도 있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점점 부담감.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뭐 합격한 애들은 솔직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합격했으니까 그 친구를 약간 이렇게 연기를 북돋아 주는 애는 북돋아 주는데 좀 안 좋은 눈초리를 보는 애도 있어서 너 뭐하러 재수했냐고 힘들어 지금 이 정시도 지금 좁아 터지는지 이 문턱을 너가 넘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내가 수능에 지금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대성 같은 학원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9 프리패스 이거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왜냐면 19만 원에 수능 때까지 그 수강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 강의를. 그래서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그 정시비 그 문턱이 되게 좁아져서 지금 수시로 많이 뽑아버리니까 학종으로. 그러니까 수능에 정말 그 사활을 걸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어떤 눈초리가 그걸 다 이기고. 그래서 지금 그 재수생이나 삼수생을 두신 학부모님들이나 그 수험생 분들은 정말 이 학원의 시스템과 함께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은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진다면 이 디지털 대성의 어떤 주식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고 내 아들을 그걸 학원을 되게 오래 보냈다. 그러면 일단 익숙하잖아요. 익숙한데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상정했으니까 그걸 관심을 가져보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나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가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내 아이에게 더 좋은 예를 들어 대성 기숙학원까지 보낼 수 있는 어떤 자금까지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디지털 대성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는 제일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인텔앤테크란 테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도 2월 달에 솔직히 음봉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음봉 빼고 전부 다이렉트로 다 양봉이에요.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굉장히 강력합니다. 최근에 그 2018년 초반 기세랑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지금 각도는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메모리 테스트 외주 업체인데 이게 지금 그 외주 업체를 이용하는 이유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종합 반도체 기업이지만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외주를 줘요. 그 이유가 외주를 주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비용을 줄이고. 근데 이제 테스나 같은 기업은 반도체 그 종합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그 시장이 확대되면 테스나 같은 기업은 그 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2019년 초반부터 그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테스나도 이제 그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연봉으로 보면요. 지금 2014년부터 13년부터 표현이 되는데 봉을 더 쳐볼까요? 한 6,000개로. 이거밖에 안 나오네. 2013년부터 18년을 보면요. 25,000원대가 항상 그 저항이었어요. 2015년에도 그랬고 17년에도 그렇고 18년에 뚫으려다가 그 초반의 기세 아까 월봉으로 보셨죠. 초반의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하반기 때부터 쳐졌어요. 그래서 결국 못 뚫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 드디어 그걸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시원하게 뚫고 5만 원대까지 점령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48,000원에 살짝 내려왔죠. 그래서 테스나의 역사상 가장 매물벽을 다 뚫어낸 지금 한 해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만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48,000원, 목표가는 6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MI텍입니다. 이것도 가져왔었던 종목이죠. 제가 예전에 뭐 그 이경규 씨인가요? 이경규 씨가 나와서 그 스텐트 수술을 하셨는데 막 방송이라 다 노출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그 자세하게 그 방송 촬영 카메라 고정시켜 놓고 하는데 스텐트를 꽂으면 혈관이 막 이렇게 늘어났다가 뭐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 혈관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나서 숨쉬기가 편한 그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혈관 스텐트 분야 국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텐트 중에서 식도, 대장, 십이지장,
기관지 등에 쓰이는 게 혈관이 아니라고 해서 비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1위, 세계 5위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신제품이 FDA 승인을 받았는데 신제품이 뭐냐면 숏 가이드 와이어. 이거는 협착 증상을 완화하고 시술 시 조작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FDA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MI텍은 또 새로운 무기를 장착을 했다. 그리고 MI텍 같은 스타일이 지금 많이 있어요. 신규 상장한 것 중에 초반에 약간 3, 4개월을 헤매다가 솔직히 3, 4개월 헤맨 거는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 신규 상장주 중에 6개월 넘게 헤매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3개월 만에 위로 올라선 다음에 지금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접근했을 때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사기가 좋은 자리예요. 왜냐면 매물벽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기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5,000원대는 지지력이 굉장히 강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손절가로 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5,0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MI텍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이제 박정식 위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이렌텍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에. 네, 예. 잘 가고 있죠. 예.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발 손실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종목들이 다 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이제 언급드렸던 가격이 한 5,060원 정도 대였는데 지금 벌써 6,300원대까지 올라서고 있어서 지금 목표는 7,200원 정도가 이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예요. 2019년 실적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모습이고 이미 2019년 1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으로 순자산 가치 1,400억 정도까지 거의 이제 근접하게 올라온 것이죠. 여기서 한 10% 정도만 더 상승력이 나오면 자기 순자산 가치만큼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는 그런 구간이어서 목표가 7,200원 그대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IT 기기가 점차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배터리 팩에 관련된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렌텍 좋은 회사니까요.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프렌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93억짜리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63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시장이 이제 불확실한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처음에 언급드렸던 가격대가 1,670원, 60원 정도 움직였던 그런 가격대였는데 이미 지금 2,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승력 그대로 잘 이어질 것 같고요.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중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200원 정도까지 단기적 저항 맞을 수 있는데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2,8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너무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한 이 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1,600원대에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처음으로 이제 매수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느긋하게 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휴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IPTV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쪽 실적이 좋지 않다가 다시금 이제 실적이 크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그 자동차 카 인포테인먼트나 아니면 안테나 그리고 카세어링 솔루션 쪽으로도 매출이 크게 성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3,833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780억으로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고요. 지금 현재 투자 주체별 종목별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현재 이 시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지속적인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시세에 좀 따라들어간 건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월봉상 보면요 바닥에서 3봉 올라서 횡보하다가 음봉 떨어지고 좀 첫 양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가격에 만약에 쫓아 들어갔다면 한 조정력을 한 6,300원, 400원대까지 보시고 요 가격권에서 평단을 만들면서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다면 정말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는 솔직히 저는 중장기적으로 2만 원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순자산 가치 대비 많이 낮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셋톱박스적인 측면으로도 상당히 또 현재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2만 원대까지 2015년 주가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상승력은 1,300원 정도까지는 아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짧게 노리실 분들은 한 1,300원 정도까지, 좀 길게 노리실 분들은 2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유비벨록스입니다. 자,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빠지지 않고 살짝 빠졌다가 지금 강력하게 상승력으로 오늘 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팅크웨어랑 같이 합작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카드 쪽으로 진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발전 가능성 그리고 시세 부각 이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순자산 가치 666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511억으로 아직도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주가 대비 한 20% 정도 더 올라와야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제가 파동을 한번 간단하게 잡아드리면요. 현재 중장기 파동으로 파동력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저항점을 부딪히는 가격대가 7,280원짜리 저번에도 한번 부딪혔던 가격인데 지금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 같은 경우 돌파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 목표치는 7,950원짜리가 또 다음 저항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느긋하게 잘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 내일 CES 아시아라고 중국 쪽에서 이제 크게 여는 그 행사가 하나 있죠.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 이때 마찬가지로 요 관련 회사들이 상승력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월요일부터 움직이는 것 같이 이제 보이는데 이 시세가 만약에 뭐 화요일도 지속적으로 강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니까요. 뭐 잘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세코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언급드린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일단 초정밀 카메라 렌즈 전문 제조 업체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어 그 VR의 렌즈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서 그 관련 VR 기업으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 2018년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라는 지금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있고 자본 총계도 1,294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857억으로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가격대가 6,890원인데 지금 7,260원까지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저번에 또 제가 이거 단기 종목으로도 언급드렸던 종목이었죠. 지금 거의 지금 목표가를 이제 터치 거의 했죠. 거의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내일 이슈까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다면 충분히 8,200원대까지도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코닉스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신 소장님은 지난 시간에 테스나 단기 접근했는데 네. 흐름 괜찮았죠? 네, 계속 좋아요. 지금 6월 5일 날 그 공시를 했죠. 주요 거래소 신고 의무 사항이어서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 만기일이 2024년 6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환 사채는 채권인데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쨌든 채권을 발행을 했다는 거는 뭐죠? 돈을 끌어 쓴다는 거죠. 그럼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도 자료를 봤더니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지금 CIS 공장 증설에 쓴대요. 이게 뭐냐면 그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이 SOC가 37%, 이게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 갤럭시 폰에 갤럭시가 지금 반반 정도거든요. 삼성이 하는 엑시노스랑 퀄컴에서 갖고 온 스냅드래곤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늘리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엑시노스 비중 늘려서 자연스럽게 퀄컴 스냅드래곤 약간 밀어내고 갤럭시에서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그 파이 확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SOC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시스템 온칩 매출 비중이 제일 높고 CIS 매출 비중이 10%인데 이건 그때 설명드렸어요. CMOS 이미지 센서에 뒤에 IS가 그래서 그때 이미지 센서 삼성전자에서 늘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 파이 늘릴 수 있는 거 일단 갤럭시 폰에 관련된 거 다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듀얼 카메라에서 트리플 카메라 장착되는 폰들이 많아지니까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면 이미지 센서가 많이 필요해서 CIS 이쪽이 커지니까 지금 여기를 키운다고 하니 테스나도 거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해서 CIS 여기 공장 증설하겠다는데 공장 증설을 아무 수요 조사도 없이 하진 않겠죠. 멍청하게. 왜냐면 아니 내가 만들어서 줄 데가 없는데 공장을 증설하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공장 놀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당연히 수요가 지금 늘어날 게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공장 증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발행해서 나중에 뭐 사채권자들한테 뭐 더 좋은 뭐 그 주식의 그 가치로 돌려주건 그거는 손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거 공장 증설해서 일거리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는 거는 너무 시의적절한 데다가 CIS 공장 증설한다는 것도 지금 이쪽을 삼성전자가 늘리려고 하니까 테스라는 지금 너무나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보면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무겁다 싶으면 이렇게 삼성전자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애들을 투자하면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테스나가 지금 다 연결돼 있죠. 시스템 온칩 CIS 이게 지금 갤럭시 폰에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를 늘리려고 하는 삼성전자 이의 그 타선이랑 완전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테스나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스나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괜찮아요? 예, 오늘 가스텔 바작 해봤어요. 이거 예. 단기 추천주로 지금 조금 밀리긴 했는데 이 가스텔 바작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왜냐면 이게 여기서 뭐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면 일단 일주일은 물론 그 신규 상장주라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좀 그런데 왜냐면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스텔 바작 제가 봤을 때 내용이나 이런 거밖에 뭐 이한이와 함께 한이한이 했는데 이한희 씨가 그동안 4년 동안 해온 노력이 이 상장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이게 상장했을 당시에 아마 패션 업종은 지금 바이오 업종보다 주목을 덜 받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왜냐면 바이오 업종은 너무 각광을 받고 시작해서 높은 가격에 시작해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가스텔 바작은 오히려 그거보다 덜 지금 그 주목을 받은 게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나서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 더 단기 추천주로 해서 수익을 더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코닉스를 추천해 주신 박정식 위원께서도 뭐 잘 갔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잘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예. 일단은 요 7,10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현 상승력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내일 또 중국 행사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일 만약에 전시회로 인해서 만약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게 된다면 여기서 또 강력한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7,1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서 8,200원까지 바라보는 전략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전략자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슈맥스입니다. 휴맥스요. 네, 슈맥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따라잡아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언급드렸던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3,8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고 실적이 개선되면은 이건 본격적으로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적이 딱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만약에 좀 이게 따라잡는 게 무섭다 그러면은 일단 선침해로 일단 들어가시고 내려오면 6,400원, 6,400 한 20원 정도 자리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로 잡아갖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1,300원짜리 내지는 2만 원짜리까지도 단기적으로는 1,300원, 장기적으로는 2만 원 이렇게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나무기술이 나무 급등하고 기술이요? 있어서 22.72% 급등하고 있네요. 이 그 차트를 보면은 어떻게 이런 차트에서 이게 변했지 하는데 왜 이러냐면 이게 스펙으로 상장해요. 스펙.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가스텔 바닥이 오늘 북친 행사도 하고 상장 행사를 이제 거하게 했다. 회사 임원진들 다 나와서 하잖아요. 행사하고 축하해주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상장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거기 가서 임직원들을 해서 하는 건데 이 나무기술 같이 상장하면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근데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직상장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코넥스에 일단 상장을 했다가 코넥스에서 이제 조금 다진 다음에 코스닥으로 승강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스펙이라고 해서 인수합병 전문 회사. 그러니까 회사인데 회사는 없어요. 건물은 없어요. 그냥 그 서류상 회사예요. 돈 뭉치를 모아가지고 그게 합병에 성공하면 이제 상장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은 그냥 거기서 해산되고 다 나눠 갖고 끝나요. 그 사채랑 똑같아요. 근데 이 교보 BNK 스펙이었는데 합병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 결과론적으로 합병에 성공을 해서 나무기술이 사명이 변경되면서 사명이 변경된 게 아니죠. 교보 BNK 스펙이 여기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기술이 어쨌든 스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시장으로 편입이 되어서 어쨌든 어떤 길이 틀린 거지 기술 나쁜 건 아닙니다. 회사가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예요. 직상장이 느릴 것 같으면 스펙으로 빨리 이렇게 상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용이 조금 들거든요. 나무기술이 어쨌든 상장에 성공을 했고 2018년 12월 달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19년도에 이제 이것도 어떤 포텐셜이 터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나무기술이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포함해서 이제 보안 쪽 시장인데 이번 달에 44.69% 고점상으로 오르고 있고 지금 스펙으로 상장된 것 중에 나무기술이 지금 돋보이는 상승세를 펼치고 있어서 오늘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기술 말씀해 주셨고요. 박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좀 시장의 특징적으로 꼽히시던가요? 서암기계공업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일단 대북 관련주, 철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많이 상승력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북주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최근에 또 이슈가 또 하나 나왔었죠. 북한 철도 기후 환경에 따른 철도 시스템 연구 용역을 이제 발주를 했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고 남북한 철도 연결 대륙철도 연결 대비 기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님이 가장 먼저 빠른 속도로 진전될 분야에서 이 철도를 꼽았고요. 그리고 북한 장역철도상이 철도협조기구를 참석해서 한국까지 의견을 좀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암기계공업이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시세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한번 매매를 한다면 내일 만약에 조금 더 내려와 주면 5,460원 정도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대놓고 매수를 진입했다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한 5,69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런 거 좀 기술적인 매매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화천그룹 계열 회사인데 각종 척 실린더나 아니면 커플링 등 이제 다양한 기계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고 이 철도 관련 부품도 만들고 있어서 지금 이 대북 철도 사업에 좀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605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721억으로 자기 순자산 가치만큼은 찾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수가 기준에 기술적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암기계공업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이 3시 26분 15초 지나고 있고요. 종목 상담은 저희가 장 마친 뒤에 함께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2100선 부근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2098.05포인트에 25포인트 상승 흐름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 1.24% 상승입니다.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2075까지 장중 조정 받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V자 모형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요. 오른쪽으로 와도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힘이 붙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2100선을 좀 만들고 마감을 하면 어떨까라는 많은 분들의 바람도 있었을 텐데 지금 2100까지는 동시 호가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의 매도 물량 많네요. 3,091억 원이나 개인들이 매도 물량 쏟아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의 오랜만에 거래소 쪽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1,139억 원, 매수 물량 조금씩 모아가면서 결국엔 1,000억 원을 넘게 순매수하는 외국인들이고요. 기관 역시 2,071억 원. 금융투자 투시는 그렇게 많이 안 삽니다. 금융투자 쪽은 184억 원, 투시는 119억 원밖에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1,882억 원이나 어마어마한 물량을 연기금이 오늘 또 순매수하고 있고요. 은행 쪽에서도 9억 원, 보험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111억 원 팔고 있고요. 기타 금융 쪽에서도 5억 원 사주고 있고요. 사모펀드 쪽에서는 지금 매도, 기타 법인 쪽을 확인을 해보면 107억 원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연계금이 오늘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여전히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1% 중후반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셀트리온도 1%대의 상승 흐름 유지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LG화학부터 포스코까지도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현대모비스가 그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20선 터치하면서 마무리합니다. 0.58% 상승 흐름이고요. 거래소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도 잘 달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 가져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720 출발해서 717까지 장중 조정 나온 뒤에 꾸준하게 소폭식 조정을 거치면서 720선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959억 원이나 삽니다. 기관 여전히 팔고요. 외국인도 여전히 팝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은 260억 원, 외국인 576억 원. 기관 가운데서는 투신이 팝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97억 원, 73억 원 각각 순매수해줍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상승 흐름 가져가지만 한 호가 올라가고 있고요. HLB도 4호가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CJENM 지금 약보합권, 신라젠도 소폭 하락, 헬릭스미스 역시 소폭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1위부터 5위는 거의 움직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어떨까요? 펄어비스가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3.11% 올라가고요. 메디톡스, 셀트리온 제약, 휴젤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결국에는 지난주 하루 급락, 3거래 급등 이후에 다시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63% 하락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됩니다. 네, 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급등, 코스닥도 0.5%대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요일 시작부터 괜찮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소장님? 주가상으로는 이제 한숨을 돌리고 조금 한 발 더 나아간 그 정도까지 왔네요. 역시 미국 증시가 한 두세 발 가주니까, 그쵸? 처음에 말한 대로 허들을 몇 개를 넘어주니까 이제 뒤에서 좀 소심한 애가 보고 있다가 저게 안전한가 보다. 눈에 안 보이는 거미줄도 없고. 그래서 뒤따라서 이제 가는 격. 그러니까 이제 다우나스닥 S&P 500이 첫날에 갔을 때는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여러 날 이제 좀 양봉을 그리면서 아예, 그쵸? 이제 그때 막 20개월선을 위협하면서 그때 한 번 반등 나온 날 안 갔는데 이제 여러 날 가면서 6월달 봉을 완전 좀 지난달에 음봉을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너무 지난달에 음봉이 커서 짧고 나머지 다우나스닥 S&P 500이 그래도 좀 거기에 버금가는 양봉을 만들어 주니까 이제 좀 반등이 확률이 높아지나 다시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따라가는 형국. 근데 이제 또 거기가 딱 120개월선에 맞물려 있고 이래서 일단은
그 우려했던 2008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120개월선을 종가로 안 깼는데 뭐 지금이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거 깰까? 근데 다우나스닥이 좀 불안하니까 계속 그럴 확률도 없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좀 다행이죠. 다우나스닥 S&P 500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게 고공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를 간다고 하면 그럼 이제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탑을 형성하고 있는 주가들이 계속 날아가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아무리 뭐 느리고 청개구리라고 하더라도 이제 더디게 방향성을 가지고 확실히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안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무슨 지금 외국인들이 떠나고 막 뭐 유가가 급등을 하니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차차 이제 또 수면 아래로 잦아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운수 장비 기계 평상시 안 오르는 것들이 지금 강했어요. 그렇죠? 지금 코스피 대형주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는 지금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고 다 운수장비, 기계, 뭐 건설, 음식료 이런 것들이 일단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다시 이제 뭐 전기전자, 화학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뭐 주가가 올라갈 때 다 같이 따라가는 증권업종까지 이러면서 이제 뭐 쟤네가 안 올라갔던 애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과 다르게 순환매를 돌려주면은 이제 주가가 좀 이제는 6월 달에 접어들어서 지난 달에 그 공포 120개월선을 깨나 아니면은 미국 시장이 무너지나 여기서 일단 심리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다른 어떤 지표들도 다 뭐 외국인 순매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다 좋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니케이 225도 지금 이제 반등을 해서 20개월선에 다시 근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코스피도 120개월선을 반등을 했고 미국도 지금 이제 그 20개월선에서 다시 양봉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에 희망을 갖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전 세계 증시가 좋은 가운데 같이 커플링이 되는 거라 오늘은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아니면은 안 그랬고 다른 나라 증시가 안 좋은데 또 우리나라만 오르면은 이거 또 의심스러워. 또 오늘 이거 청개구리라 오른 건가? 그래서 올라도 좋아하지만은 못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다 같이 오르는 가운데 같이 오르니까 참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오늘 원래는 금요일 날까지 좀 조정 수급으로 약간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초 대비 살짝 눌리는 흐름이 오늘 장초에 좀 나왔다가 긍정적이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핵심 지표라고 했죠. 중국 무역 수지 그리고 수출입이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은 무역 수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면서 수출도 또 긍정적으로 발표가 난 상황으로 이거 미중 무역 전쟁 타격을 중국이 좀 덜 입었네라는 좀 시장의 어떤 그런 판단이 들면서 메이저들이 강력하게 상승 수급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11시 이후부터 상승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그 상승력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면서 현재 지금 수급 상황은 상승력으로 지금 탈바꿈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수급 흐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 이제는 내일장도 일정 부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었고 기본적으로 찍어줄 수 있는 파동선이 2106선입니다. 2106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7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고, 자, 727선을 만약에 뚫게 된다면 737, 그리고 2106선을 뚫게 된다면 2134,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상승력, 저항 포인트를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못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한 곱이 넘겼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한 곱이 잘 넘겼는데 또 고비가 줄줄이 있어요. 일단은 내일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 근데 크게 뭐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12일 날 수요일 날 중국의 생산자 물가랑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또 안 좋게 나오면 또 우리 증시에 좀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증시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되 수요일은 뭘 봐야 된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잘 보시고 그에 따른 흐름에 따라 또 수급 변화에 따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31% 올라가면서 2100선 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2099.49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0.64%. 역시나 코스닥도 장중 고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721.14포인트 마감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3원 80전 올라가면서 1185원 2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6567번님의 에이프로젠 KIC 들어와 있습니다. 3,768원의 비중 44%. 일단 비중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조금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주가가 좀 안 좋네요. 예.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이 기업은 사실 지금 앞으로 어떤 좀 대박을 노리고 사신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실적은 안 좋고 이렇지만 이렇게 변하면은 또 크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적이 바닥에 있는데 조금만 예를 들어 흑자 전환이나 이런 것만 나와도 뭐 엄청난 그 반전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사실 뭐 미래를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어쨌든 지금 그 공시를 하나 보면요. 에이프로젠 KIC에 투자한 회사들이 공시를 해야 돼요. 그 5% 이상 가지면.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W 컴퍼니인가요? W 홀딩스에서 이노컴트리 투자 조합이라고 여기 있네요. 아까 펴놨는데 닫혔어요. 지금 다시 폈습니다. 그래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해서 그 5%를 넘게 사면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한다는 건데 이노컴트리 투자 조합이 W 홀딩 컴퍼니, 그쵸? W 홀딩 컴퍼니의 그 밑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게 그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투자를 해서 잘 돼서 이제 씨앗을 뿌린 다음에 잘 되면 수익을 얻어가는 약간 벤처 투자 스타일인데 여기서 2019년 5월 31일 날 빵프로였는데 8.87%를 보유했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10% 가까이. 그러니까 뭐 이 이노컴트리 투자 조합에서 이 회사의 어떤 그 미래에 지금 이제 있을 어떤 비전들에 대해서 투자를 일단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뭐 저런 엔젤 투자 회사들을 그냥 따라서 한다고 뭐 수익이 100% 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은 거의 정체하고 있고 지금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많이 났어요.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마이너스 300억이 됐어요. 그래도 2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다른 그 지표들도 전부 다 빨간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그래서 일단 지금 하는 사업은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하는 사업은 1971년 오래됐죠. 오래전에 설립돼서 가열로 제철 설비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화학이나 철강에 관련된 회사예요, 원래.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에이프로젠은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에이프로젠 그 계열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에이프로젠 제약도 있고 그 내용들을 보시면 다 지금 다른 것들 약간 뭐 바이오나 이런 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대박이 터지면 엄청나게 터지죠. 왜냐면 옛날에도 지금 리더스 코스메틱 골판지 사업 하긴 하는데 산성 PNC가 골판지 사업을 하다가 이름도 사명도 변경하고 화장품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골판지 화장품은 어떤 연결고리를 해도 상상력이 뛰어나도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상상이 안 된 만큼 굉장히 반전스러우니까 더욱더 시장에서는 그게 메리트였던 거예요. 안 하던 거를 손댄다는 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만큼 돌아오는 리턴이 너무 크거든요. 그게 만약 성공했을 때. 그래서 시장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 또 좋아해요. 이런 거를. 왜냐면 지금 하는 사업이랑 틀리고 이제 사업을 접고 새로운 걸 하는데 만약 거기서 싹이 틔운다고 하면은 주가가 정말 극렬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희망을 드리죠. 뭐 이노컴트리 투자조합이라는 저 투자조합에서도 지분을 10% 가까이 매입을 해서 공시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저런 새로운 사업이 잘 되는 모습만 조금만 보여도 저런 단기 순이익이나 마이너스 됐던 게 조금만 플러스만 전환이 돼도 저게 지금 수백 배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조금 지켜보셔야겠죠. 3,768원.
앵커님 말씀대로 8원이 나온다는 거는 이 분할 매수를 안 하면 8원이 그쵸.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적립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아주 실망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뭐 변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 나오면 굉장히 크게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구간은 보유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68번님의 오스테온이 6,5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70%. 손절가를 부탁드린다고 하신 거 보니까 지금 손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276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345억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적자 구조를 지니고 있고 일단은 골절 합용 그리고 판환과 나사를 좀 제조하고 있죠. 임플란트 쪽에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도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려 들어가면 당연히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물려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기술적으로 손절 라인을 또 잡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고 손절 라인은 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 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상승력이 나오면 4,590원 정도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D칩스 5711번님께서 2,209원에 비중 6% 담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이 종목 어때요? 6%면은 뭐 그냥 사실 뭐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4%에서 물론 현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94%에서 만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좀 부담 없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거의 뭐 A 프로젠과 마찬가지로 차트가 비슷하네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그 장기적으로 밑에서 횡보하는 거라 이게 참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거를 하라고 하기에도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도 어려운 게 이미 2007년부터 이것도 사실 그 세계 금융위기가 참 아쉬워요. 이런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2007년도에 이것도 정말 잘 나가려고 한번 정말 꽃을 피워보고 싶었는데 이 결과론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꽃을 피웠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옛날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세계 금융위기를 맞은 다음에 아예 그냥 그로기 상태가 돼버린 격이거든요. 이거는 그때 정말 마지막 불꽃을 왜 이거를 알았다는 듯이 그쵸? 세계 금융위기가 올 걸 알았다는 듯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그때 한번 뻗은 이후에 단 한 번의 반등조차 못하고 지금 거의 뭐 13년을 이런 식으로 밑에서 횡보를 하는데 이게 정말 장기 보유 주주가 계신다면은 정말 화딱지도 나고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포기하고 그냥 애증의 관계가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단은 반도체 설계 및 유통이기 때문에 최근에 트렌드와 맞긴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이제 반도체 설계 전문이라던가 지금 유통 전문 회사들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게 팹리스니 파운드리니 이런 것들이 불리는 게 그런 어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대에 위탁 생산만 전문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팹리스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각광을 받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전처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대형 공장이나 거대한 자본이 없어도 이제 정말 비메모리 반도체 시대에 조금 더 중소기업이 틈새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AD칩스도 이제 뭐 같이 시스템 반도체 올라갈 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말인데요. 그 반도체 그 시장의 어떤 활성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요. 일단 그 실적이 이 기업의 개인기, 그러니까 분위기는 지금 도와주는데 이 기업의 개인기가 지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2016년에 253억 매출이었는데 2018년에 지금 반토막이 났고 매출액이 반토막이 나면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표들은 뭐 다 산정이 안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6이 나와버리니까 이건 그냥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이 마이너스라.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분위기가 도와주는데 이제 기업만 잘 되면 이 분위기를 탈 수가 있는데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현실적인 게 지금 1,500원대에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확률 높은 곳이 있네요. 2011년
그리고 뭐 14, 16, 뭐 18, 그리고 18년도 말에 그 위기 때도, 그렇죠. 18년도 말에 세계 증시가 다 음봉을 맞았잖아요. 그때도 1,500원대에서 다 지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위로 그어 보니까 3,500원대가 또 박스권 상단 저항이네요. 그래서 3,500원까지 가면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한 중간 정도를 하면 2,000원 부근에 1,000원씩이 나뉘잖아요. 위아래로. 그럼 중간을 하면은 1,000원 더해보면 2,5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2,5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뭐 여기서 이제 실현을 해도 되고요. 사실 6%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그냥 미래로 시스템 반도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뭐 6%니까 장기적으로 아까 말했죠. 뭐 계속 실적이 이렇게 나쁜 기업들이 오히려 대박이 나면 더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2,500원이고 그 다음은 3,500원. 그 뒤로는 이제 자율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